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두 번째 이야기. 비트코인이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그것도 국경을 넘나들어 살벌하게? 입니다.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시리즈 첫 번째는 바로 페이스북 데이터 유출 스캔들과 이로 인해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 현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실제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기존 IT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로 사람들이 알고 혹은 믿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의 두 번째 시리즈, 에드워드 스노든과 미국 국가안보국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이하 NSA가 비트코인을 각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노든의 말입니다. 2018년 3월 22일 스노든은 블록스탁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가상화폐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중간 사회자는 당신은 비트코인을 구매했느냐 물었는데요. 2013년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NSA의 문건 폭로를 위한 서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나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을 아마 샀을 수도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마치 비트코인이 NSA로부터 자신을 훌륭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첫 번째, 인터넷 브라우저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선의 브라우저가 되지는 않았다. 비트코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랜 시간 가치를 지닐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핵심 개발팀과 프로토콜 개선 발전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미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할 것이다. 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깁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때 현존하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그가 아마도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 이토록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발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처리 가능한 거래량의 한계에 집중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는 실제로 심각한 것이 맞다. 하지만 나는 비트코인에서 훨씬 심각한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공개장부라고 생각한다. 라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의 공개장부가 끔찍할 정도로 오픈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위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비트코인의 경우 NSA의 강력한 감시 기술을 이용해 거래 내역뿐 아니라 비트코인 유저들의 정보까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죠. NSA의 격한 비트코인 사랑. 최근 공개된 NSA 문건을 통해 스노든의 우려가 단순 망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저널 디 인터셉트는 3월 20일 스노든에 의해 유출된 문건들이 실제로 NSA가 비트코인 사용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추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NSA의 정보 수집 능력은 원래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각종 암호와 숫자, 코드로 기입되어 있는 이 문서들은 실제 첩보기관의 암호 문서를 방불케 했는데요. 이런 자료를 통해 개략적이나마 NSA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사랑 혹은 집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NSA가 무엇을 그리고 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NSA는 오크스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전명 멍키 로켓을 실시했는데 이때 멍키 로켓은 비트코인만을 타겟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NSA가 특정 이슈를 대상으로 첩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NSA의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NSA는 비트코인을 리버티 리저브의 자금 세탁과 더불어 NSA의 3대 과제로 지정했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첫 번째 우선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NSA에게 비트코인은 전 세계 이슈 중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NSA가 누구를? 보고서는 2013년 봄을 기점으로 멍키 로켓이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하는 첩보 활동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NSA의 첩보 활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즉, NSA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불법 자금 세탁과 같이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하는 단체를 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그 대상은 중동, 유럽,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NSA가 어떻게? NSA 보고서는 비트코인 거래 내역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추적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이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나아가는데, 실제로 NSA는 2012년부터 먼키 로켓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용자를 구체적으로 타겟팅하기 시작합니다. 타겟팅을 완료한 후에는 NSA에서 특별하게 만든 1급 기밀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비트코인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추적, 테러리스트 조직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감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NSA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비트코인 발신자와 수신자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특정할 수까지 있다면 과연 NSA는 어떤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문건은 NSA는 블록체인의 공공정보성을 이용해 비트코인 거래 당사자를 전 세계적으로 추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핵심 데이터에 접근해 패스워드, 인터넷 활용 내역, 미디어 액세스 제어 주소, MSC, IP 등의 중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NSA는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첩보 활동을 위해 NSA의 자체 데이터와 비트코인 타겟 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철저한 연구를 해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에 대한 스노든의 깊은 우려가 비트코인의 공공정보 때문이라고 소개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NSA 문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NSA는 비트코인의 공공정보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용자의 핵심 데이터, 패스워드, IP 등까지도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노든이 인터뷰에서 했던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NSA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가기관이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를 전부 준수해야 할 것이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해외 서버는 NSA로부터 안전한 거 아닐까? 맞는 말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larifying Law for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클라우드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요. 2018년 3월 23일에 통과된 클라우드법은 미국의 수사기관이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에도 전자문서와 통신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명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매우 간소화하였는데요. 이는 첫 번째, 정보기관에 요구되던 시간과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첩보활동의 법적 근거, 즉 정당성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가집니다. 당장 클라우드법을 암호화폐와 연관해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미국 밖에 있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미국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이것을 앞서 NSA의 첩보활동과 연관짓는다면 이제부터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전 세계의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NSA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한 클라우드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큐빗이었습니다.